자,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제 최근에 미국에서 어코드가 1위인 이유, 그 영상이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고 노출이 많이 되고 있나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제가 개인이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드렸고, BMW 타시는 분들이 좀 화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코드가 그 차가 그렇게 고급차도 아닌데 BMW랑 필적할 만하냐, 잽시가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았고, 또 이제 그 전에 영상에서 받지 못했던 매국노, 친일파 이런 말씀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다 시청해주신 분들, 관심 가져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어코드를 이렇게 진짜 우주 최강의 1위 차다, 우주 최강 이 차를 꼭 사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거를 영상 전체를 보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1시간짜리 영상 40분짜리 넘는 거 올리면 한 5분 10분 정도 보시고 이렇게 다 끊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맥락인지를 이제 다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제가 친일파도 아니고, 단지 이제 무엇보다 BMW랑 비교했던 부분에서는 그 가성비와 내구성을 제가 강조를 드린 거예요. 가성비, 그 가격,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 내구성, 그거를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BMW보다 우위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성능으로 따지면 당연히 BMW가 좋죠. BMW가 어코드보다 당연히 좋죠. 근데 저도 BMW 타봤고 BMW가 최고의 차고, 지금 만약에 차를 또 산다고 해도 BMW를 리스트에 올릴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코드를 사실 만한 분들, 이 어코드에 관심 가지실 만한 분들을 타겟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당연히 이제 이 정도 가격대에서 BMW에 비해서 손색이 없고 오히려 나은 점이 많다, 나은 점도 상당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질문 받았던 것들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또 잡설식으로 또 풀어보는 시간,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일단 BMW가 우리나라에서는 어코드랑 BMW가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진 않아요, 솔직히. 지금 어코드 할인 받고 어쩌고 해도 많이 할인 받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 1,500?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해서는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차이인데, 퍼센티지로 비하면은 많은 차이죠, 사실은. 4,000만원이냐 6,000만원이냐는 차이는 그 2,000만원 차이는 비율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인데, 절대 금액으로 보자면 그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큰 금액인가. 4,000만원짜리 4,500 주고 2,000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5 시리즈 제일 밑에 급하고는. 그러면은 과연 1,500에서 2,000 정도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인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코드 정도 사시는 분들이 1, 2천을 융통을 못 해가지고 어코드를 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차가 아주 가격적으로 넘사벽의 차이는 아닌 것이고, 5 시리즈와 굳이 비교를 한다면 미국에서는 사실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에서는 미국은 2배가 차이가 나고, 미국에서는 이 차를 타고 BMW를 타는 사람들은 굳이 얘기를 하면 좀 계층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어코드가 BMW보다 처지는 차도 아니고, 그게 이 대외적인 하차감? 그걸 따졌을 때. 왜냐하면은 당연히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BMW가 흔해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5 시리즈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싸요. 그거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보다 당연히 싸고 미국보다도 싸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5 시리즈만 따지고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쌉니다. 전체적으로도 아마 가장 싼 축에 속하고 X5나 S7만 좀 비싸게 받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격대 가성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5 시리즈가 BMW가. 그러니까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한 차가 됐잖아요, 이제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어떤 밸류로 보면 어코드랑 뭐 그렇게 큰 레벨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물론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어느 정도 차의 등급에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큰 차이가 없고 가격대도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어코드도 비교적 미국보다 싸게 팔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뭐 어코드를 사시려는 분들이 BMW를 못 사서, 돈이 없어서 못 사서 이거에 뭐 좋은 점만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이제 5 시리즈도 리스트에 올려놓고 보면서 이 차의 장점을 뭐 가성비라든지 그런 경제성이나 내구성이나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으시기 때문에 이 차를 사시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BMW 타시는 분들은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차가 괜찮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거기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BMW나 뭐 어코드의 어떤 그런 뭐 주행 감각이라든지 뭐 레벨의 차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말씀 다 맞습니다. 예, 다 말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가성비에 한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BMW가 그렇게 고급차라는 인식이 많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어코드도 뭐 고급차의 반열에 당연히 올라가 있고, 뭐 그랜저냐 뭐 그랜저를 살 바에는 이 차가 당연히 낫고, 그러니까 5 시리즈까지 넘본다고 하더라도 이 차가 뭐 굳이 2천만원 더 주고 5 시리즈를 살 필요가 있는가? 예, 5 시리즈를 또 타본 입장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운동 감각을 따지자면 그 후륜구동이냐 전륜구동이냐, 저는 그 차이는 정말 넘사벽이고 어마무시한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전륜구동이고 그 날카로운 손맛을 원한다고 하면 BMW로 가시는 게 맞고, 이제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안전하고 편안하고 내구성 괜찮고 검증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따지겠다, 또 차를 좀 오래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뭐 가격에 상관없이 저는 어코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BMW 5 시리즈를 타시는 분들이 자기가 그 생돈 다 내고 전체로 다 구매해서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분들은 다 리스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뭐 사업자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사정이 있으실 텐데, 대부분 뭐 몇 년 타시다가 리스가 다 만기가 되면 반납을 해버리시고 다른 차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BMW 다 그 보증 기간 안에 그 정도 임박해서 차를 정리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지금 BMW 내구성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젊은 분들, 차 자주 바꾸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BMW를 사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내구성을 또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1차 구매자에 한해서 말씀드리고, 중고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차 구매자, 새 차를 사시는 분들이 BMW 5 시리즈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리스로 사시거나 뭐 젊은 분들, 금방 바꾸는 분들이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내구성을 따지거나 그런 여건에 계신 분들은 아니고, 이제 그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영상 제 분석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좀 테스트를 하면서 이 유튜브라는 게 어떤 로직인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저한테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 영상 올리는 사람한테, 채널 개설한 사람한테 피드백이 오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이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대한 분석이 나오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뭐 지역도 나오고 한국이냐 미국이냐 캐나다냐 나이대 성별 각종 그런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냐 그 시청자층이 다 저한테 피드백이 와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40대 중반에서 60대까지 있습니다. 이 어코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뭐 30대 중반도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40대 중반에서 60대까지 포진해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이제 그 국산차를 많이 타신 분들이에요. 많이 타시고 이제 차를 바꾸실 때가 됐는데 이제 차를 좀 오래 타실 분들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가장이고 뭐 이제 좀 안정돼 계시고 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싶지가 않고 뭐 굳이 BMW까지 뭐 살 필요성까지 못 느끼고 그냥 괜찮은 차가 뭐 있나 신경 안 쓰고 좀 안전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어코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BMW를 살려는 분들이나 타고 계신 분들이 뭐 볼 리가 없고 다 어코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 어코드를 사시려는 분들은 보니까 차를 오래 타시려는 분들인 것 같다. 일반적인 그런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중장년층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구성이고 장고정이 없어야 되고 지금 어코드의 어떤 특성하고 딱 맞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뭐 차의 어떤 뭐 하차감이나 좀 스포츠성을 중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를 그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코드를 영상을 당연히 보셨을 거고 이런 분들이 뭐 어코드를 뭐 굳이 리스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어코드는 뭐 이렇게 비싼 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분들이 중장년 이제 좀 성공 반열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뭐 BMW까지 탈 필요는 없고 너무 과하고 그 다음에 국산차를 또 사기는 싫고 국산차를 아마 숱하게 타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조금 이제 대외적으로도 차가 또 좀 빠지지 않으면서 그랜저 같은 차는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제네시스까지 가기도 좀 그렇고 딱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어코드가 예. 그래서 이 차가 타겟을 하는 타겟층 구매자층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고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가 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BMW랑 뭐 비교하실 필요도 없이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고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이 차가 괜찮다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 BMW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BMW 사시면 되죠. BMW가 좋죠. 근데 이 차를 사시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차를 자주 사시고 뭐 리스를 하고 뭐 이렇게 금방 반납하고 내구성을 걱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우리 중장년층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고 차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기를 싫어하고 그렇지만 좀 대외적인 이런 시선도 좀 중요할 수 있고 국산차는 또 많이 탔고 그러면 이 차가 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에 대해서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가격이 굉장히 싸다 뭐 그 영상 가격 비교 영상도 올렸잖아요. 그것도 뭐 좋은 뭐 댓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더 싼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쌉니다 지금. 그래서 어코드를 사실 분들은 제가 지금 뭐 혼다 코리아한테 무슨 뭘 제가 받고 하는 게 아닌데 혼다 코리아가 재고가 많이 있는지 재고가 많은지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일 수가 있다. 지금 사는 게 사시려는 분들은 지금 사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타면 탈수록 처음에는 제가 이 차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차의 제가 특성을 잘 모르고 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의자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재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제 거는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차처럼 뭐 가죽 시트도 아니고 기본형에 가깝지만 그런 걸 떠나서라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차가 좀 거칩니다. 거칠어요. 이런 마감이나 이런 조립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차의 특성인 거예요. 이 차는 이제 연비가 좋아야 되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거기 때문에 그 가격대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도 일본 미국에서도 이 혼다도 고급 라인이 있잖아요. 어큐라라고. 어큐라. 그 어큐라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어큐라가 미국에서는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렉서스만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큐라가 꽤나 보여요. 근데 그 어큐라는 좀 신기한 게 딱 봤을 때 혼다 차랑 비슷하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브랜드 차 같고, 렉서스 같은 경우는 캠리에다가 그걸 뚜껑 좀 바꾸고 이렇게 좀 포장한 게 ES300이잖아요. 캠리가 그대로 ES300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어큐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사업을 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혼다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고급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팔린다. 근데 이제 걔네들 차를 제가 이제 그 사진만 가지고 분석하는 건데 차대는 보니까 어코드랑 같아요. 어코드 TLX고 ILX고 간에 그 세단이 두 가지인데 5 시리즈, 3 시리즈 같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근데 그 급으로. 근데 딱 보면은 휠 베이스나 차 길이나 전체적인 이 프로포션이 다 틀립니다. 어코드랑 CB가고 TLX랑 ILX랑 이 비율이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 엔진룸 뚜껑 열어보면 안에 레이아웃은 똑같습니다. 이 휠 마운트, 슈퍼 마운트 있는 데나 이런 부분들이 차대를 당연히 공유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대를 공유한다는 거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 차종하고 공유하는 이 프레임은 굉장히 하위 차종한테는 해자한 거예요. 해자. 그래서 요즘은 뭐 많은 회사들이 그 프레임들을 이제 일체화 시켜가지고 하나 좋은 걸 만들어서 상위와 하위를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들을 갖다가 받는 하위 차종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그 DNA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다 어코드나 이 시빅도 이 보니까 어큐라랑 같이 쓰기 위해서 이 차대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구나라는 추측이 됩니다. 이 보시면은 아마 최근에 어떤 SUV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드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좋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포드 익스플로러. 그 차는 후륜구동 베이스인데 하체도 굉장히 튼실하고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실제 운전 감각은 좀 굉장히 거칠다고 하는데 포드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차가 비싸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게. 근데 그 익스플로러가 왜 좋냐 하면 포드의 그 상위 최고급 SUV인 익스페디션, 그 다음에 링컨의 내비게이터랑 그거를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하체를, 프레임을. 그러니까 그 최고급형 SUV의 뼈대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포드 익스플로러도
약간의 마감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가격대에 맞춰져 있지만 그 DNA를 물려받아서 해자인 거예요. 해자. 그래가지고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그 람보르기니 SUV 있잖아요. 람보르기니 SUV랑 아우디의 뭐 Q8, 카이, 그 포르쉐 다 공유하는 바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진룸을 열어보면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비슷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레이아웃이 당연히 뼈대는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걸 쓰는 차 중에 제일 싼 게 뭐냐면 아우디잖아요. 그래서 그 아우디 카이엔, 아우디 포르쉐, 그 람보르기니가 다 같은 산하에 있으니까 아우디의 SUV가 아우디 Q8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저렴한, 뭐 그 자체도 싼 건 아니지만 똑같은 그 뼈대를 갖다 쓰니까 그 차가 가격 대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팔리고, 마찬가지로 혼다도 어큐라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 이 셰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누가 수혜를 보냐? 어코드와 시빅이 수혜를 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타봐도 이 차는 잡소리가 없어요. 차가 뒤틀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차가 10,000km 조금 넘었는데, 물론 아직 새 차여서 잡소리 날 정도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차를 굉장히 편하게 타거든요. 막 타요. 그리고 미국은 길이 굉장히 안 좋고 차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환경이고, 제 차는 또 19인치 휠이고, 그러니까 지금 좀 잡소리가 나면 날만도 한데 전혀 없다. 그게 차가 잡소리가 전혀 없어요. 뭐가 뒤틀리는 느낌이, 어디 비타로 올라가고 돌아가서 이 지하주차장 같은 데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올라갈 때 차가 뒤틀리는데 그때 잡소리가 발생하고, 아 차가 뒤틀리는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환경에서 이 차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차가 셰시가 굉장히 뼈대가 튼튼한 차고, 어큐라랑 공유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 그렇구나 하는 추측이 들게 하고. 근데 이 차를, 이 본네트도 열어보고 문짝도 열어보고 트렁크도 열어보면 국산차보다도 이런 조립이나 접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막 레이저 줄용접을 해가지고 쫙 붙여놓고, 우리나라 차도 벌써 이제 그런 게 많이 보이고, 무슨 본드로 붙여가지고 뭐 본드가 몇 킬로 몇백 미터 차체 구조물 접합하기 위해서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뒤틀림 강성이 증가하고, 이 차는 그런 안에를 세세하게 이게 세세하게 보면 그냥 스판 용접을 많이 해놨어요. 스판 용접을 해놓고 철판과 철판을, 그것도 이렇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옛날 차를 보는 것 같이. 근데 막상 타보면 그런 뒤틀리는 느낌이나 차가 뭔가 차체에 무리다, 이 셰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된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랑 틀려요. 그래서 뭐 기술의 혼다라는 그 말이 뭐 누가 만들었는지, 지네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그런 무게도 줄이면서 이런 공학적으로 접점을 잘 찾아서 이 철판과 철판의 이 접합, 이 정도면 충분하다. 보강할 땐 보강하고 뺄 때는 빼고, 그런 강약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놈들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차를 굉장히 욕하고 허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볼매 진짜 제가 완소하는, 완전 소중한, 또 장년층들이 보시니까 완소한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완소하는 차량이고, 제가 이제 시에나를 또 타고 있잖아요. 시에나도 차 굉장히 좋아요. 네. 그 차는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특징 때문에 브레이크의 단점이 있어요. 그 회생제동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한데, 연비도 좋고 차가 가볍고 이 주행 감각이 진짜 끝내줍니다. 시에나가. 이 시에나를 타고 있으면, 시에나 영상 아마 혼다 어코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 시에나 영상 안 보셨을 거예요. 이 시에나를 주행해보면 BMW의 주행 감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니밴인데도 굉장히 잘 만든 차고 희한한 차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차는 이제
현대차랑 비슷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주행 감각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실내의 어떤 뭐 마감이나 재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대랑 좀 결이 비슷합니다. 현대차랑. 그래서 딱 타보면은 별로 이질감이 안 드는데, 이 혼다는 딱 타보면은 약간 얘네들은 좀 다르다. 예, 다른 놈들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들. 예. 그래서 도요다도 좋지만 이 도요다랑 좀 다르게 혼다의 특징이 있고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뭐 아무리 찾아봐도 미국에서 도요다 캠리가 1인데 왜 혼다 어코드가 1위라고 써놨냐. 그거는 뭐 제가 정정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추상적으로 그냥 미국에서 혼다 어코드가 잘 나가는 이유, 예, 뭐 그냥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의미인데 1위라고까지 제가 써놓으니까 미국에서 뭐 1위로 판매되고 있다, 그런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틀려요. 뭐 계절별로 좀 틀릴 수도 있고, 누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출시된 해, 뭐 작년, 뭐 이런 시점이나 이런 다 틀리단 말이에요. 1위라는 게. 그래서 그게 뭐 완전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작년 정도까지는 캠리랑 어코드가 엇비슷했어요. 총 판매량이. 근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는 좀 게임이 안 됩니다. 캠리랑 어코드가. 캠리가 제가 지금 보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25만 대. 올해 9월까지 25만 대가 미국에서 팔렸고, 어코드는 16만 대가 팔렸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어코드가 현재 1위가 아니다는 거는 맞죠. 네, 그 말씀 맞고요. 근데 그 작년인가 제가 봤을 때는 삐까삐까 했고, 어코드가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기억 때문에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이제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건 제가 정정, 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코드가 1위다 라고 해도 뭐 크게 뭐 손색은 없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캠리는 이 모델이, 서브 모델이 많아요. 그 디비전들이. 근데 어코드는 지금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딱 어떤 뭐 1.5다, 1.5에 대응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캠리는 뭐 2.5 이렇게 비교를 하면 또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1.5 가격대를 기준으로 놓고 어코드 1.5 터보냐 캠리 2.5냐, 그러면 그게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1, 2위라는 걸 떠나서 그만큼 뭐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 어떤 지적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또 혼다, 도요타, BMW를 충분히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저도 뭐 허튼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더 제가 또 한마디라도 하려면은 충실히, 적어도 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또 이런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어코드 시승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메이저 인터넷 언론사에서 어코드에서 이제 혼다에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관심도가 좀 한정돼 있다. 아무래도 일본 차다 보니까 좀 그렇고, 어떤 업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업체인데 이 어코드 뭐 몇 번 타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안 되겠다, 혼다 왜 이러냐 하면서 이렇게 실망을 하시는 영상이 있던데, 처음에 이제 자기 차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시승하고 이런 내장재 품질 보고하면 국산차보다도 이게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실망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인데, 자기 차로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오래 타보면 그게 아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의자는 여전히 아직 불편합니다. 예, 제가 좀 등치가 있는데 한 80kg 되는데 의자는 좀 아직도 그렇게 편치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앉아 있고, 그런데 캠리도 뭐 의자는 그렇게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가 약간 낮아요. 일반 중형차보다 약간 낮고, 그 다음에 앞유리가 많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 보면은, 제 영상 보면은 앞유리가 굉장히 가깝다, 이 선바이저 있는데도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마치 쿠페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이게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달 수 있어요. 예, 천장에. 그래서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지만 약간 불편할 수가 있고, 항상 당연히 시승하고 실제로 가서 느껴보셔야 됩니다. 차는 오래 탈 거기 때문에. 또 어코드를 사시려는 분들은 오래 타시려고,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타시려는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충동 구매하시면 안 되고, 제가 뭐 연말에 또 특수 잡으라고 지금 쌀 때 사라고 절대 그렇다고 그냥 덜컥 사시면 안 됩니다. 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집 아니면 차, 자기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LA에 가는 날이 아닌데 왜 지금 LA에 가고 있냐면, 교통사고가 났대요. 와이프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그거 지금 처리해 주려고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 시에나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시에나가 이제 LA 시내 고속도로에서 정차 때문에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때려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 있는 차를 때려 박았기 때문에 당연히 뒤가 100% 과실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진 않고 일단 집에 있는데, 저희도 뭐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일단은 제가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때려 박을 놈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놈들이 많아요. 미국에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놈들이 많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차들이 상당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교통사고가 나도 변호사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사를 지금 고용을 했고, 제가 변호사한테 한 푼도 주는 게 없습니다. 한 푼도 주는 게 없고, 거기서 이제 그 상대방이 보험사를 들었던 안 들었던 간에 변호사는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 거 33%를 찌고 저한테 66%를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체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저도 뭐 부담 없이 변호사를 고용을 했고, 여기서 뭐 경찰들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뭐 조사해주고 그런 것도 없고, 그 사고가 났는데 시에나가 뒤가 받쳤어요. 근데 상대방 차는 완전히 똥차인데 저희 와이프가 내려가지고 아까 사진을 보내줬는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도망갔대요. 얘기하다가 창문을 열어라, 창문을 내리라는 창문도 안 내리고 때려 박은 X 같은 X가 여자예요. 흑인인데, 뭐 인종을 제가 뭐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대체로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인종 차별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도 생활해보고 하면 특정 인종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이가 없는 경우가. 그래서 그냥 제 경험이니까 이거는 뭐 제가 절대 인종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이없는 그 여자가, X가 말하다가 도망갔고, 전화번호는 받았어요. 다행히도 전화번호는 받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기를 중지해놨어요. 중지해놨고, 번호판도 겨우 도망가는 거 사진을 찍었어요. 도망가는 차를.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가서 병원 치료도 좀 받게 하고, 차도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이제 좀 법률적인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뒤에서 이렇게 세게 때려 박혔다고 하는데도 생각보다는 뭐 차가 멀쩡합니다. 세게 때려 박혔다는 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상대방 차가 앞에가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앞에가, 그 차가 원래 똥차긴 했는데 앞에가 완전히 아작이 났는데 본네트 앞에가 한 반절 3분의 1 이상 없어진 것 같아요. 차가 찌그러져서 들어갔어요. 근데
시에나는 이거 사진만 봐도 이거 박힌 차 맞아? 이거? 받친 차 맞아? 할 정도로 겉으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만 보고 이게 접촉사고 아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상대방 차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엄청 아프다는 거, 와이프가. 그러니까 이게 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게 차가 좋으니까 충격받고 5마일 범퍼 뭐 10마일 범퍼 해가지고 다시 겉에 외피는 복원이 되고 안에는 많이 깨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다 흡수를 해주고 차가 그 상당히 멀쩡한 상태고 트렁크도 완전히 닫혀갖고 아작이 나게 들어간 것 같은데, 트렁크가 보니까 열렸다 닫혔다를 해요. 잘 이게 원활치는 않은데 열렸다 닫혔다는 하고 해치가, 트렁크가 그 대신 안에가 다 깨졌더라고요. 겉에는 그냥 기스만 났는데 안에가 트렁크가 완전히 밀려버리니까 안에 그 차체랑 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 내장재랑 트렁크의 내장재랑 트렁크가 안으로는 다 빠개졌어요. 그냥 겉에만 멀쩡하고. 그리고 안에 범퍼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체도 지금 살펴봐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안전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구나. 이게 지금 사실은 후진차 탔으면은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받쳤지만 이게 뭐가 제대로 안 됐으면은 후진차 조그만 차 탔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차를 탔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려서 사고 처리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평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고를 뭐 현대차를 갖다 놓고 BMW 갖다 놓고 볼보를 갖다 놓고, 이거는 뭐 어떤 차가 더 튼튼한지 그 경우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하니까 딱히 어떤 이게 시에나가 튼튼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느낌에는 시에나가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고 후방 추돌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다 테스트가 돼 있고, 그러니까 저 정도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제가 언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지금 정말 안전하고 요즘 뭐 최고의 안전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이게 알 수 없는 그 신뢰감, 네, 그런 거를 좀 느끼거든요. 그런 충돌 같은 것도 뭐 예전 조금 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에어백도 안 터져가지고 충돌 각도가 어쩌고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받고 막 요즘 수출하는 차들 다 받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충돌 테스트에만 대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약간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인데, 미국은 저는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잘 팔리는 차를 사면 내가 적어도 나쁜 선택을 하진 않는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여기 미국은 천문학적인 그런 집단 소송을 해요. 아시죠? 뭐 집단 소송 한번 당해가지고 회사가 망하고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뭘 조금 결함이 있고, 그것이 제품의 하자일 수도 있고 단순히 디자인의 결함일 수도 있어요. 디자인이 잘못돼도 그게 뭘 다치게 했다, 난리가 납니다. 여기서는 온갖 차주들이 다 단체 소송을 결성해가지고 회사 그냥 금방 순식간에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현대자동차도 그 세타 엔진 때문에 그 쉬쉬하다가 뭐 그랬잖아요. 그 단체 소송 걸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 한번 걸리면은 단순히 몇백억이 아니라 몇 조 단위로 그 손실이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왜냐면 징벌적 배상이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비가 엄청 높은데, 그런 단체 소송 하나 변호사가 수임하면, 변호사가 만약 현대자동차 상대로 세타 그런 엔진 소송했다, 수임했다, 이겼다, 뭐 100% 이길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그 조정만 되면 돼요. 그럼 변호사가 거기서 소송 비용을 300억 400억 가져갑니다. 변호사 몇 명이서 그 한 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은 그런 이 단체 소송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고, 미국은 엄청난 이 고비용 사회예요. 그래가지고
그 폭스바겐도 그 배기가스 그 잘못해가지고 아작 났잖아요. 그냥 박살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폭스바겐이 그 손실 메꾸려고 굉장히 지금 원가 절감을 하고 있다는 뭐 그런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것들은 그런 단체 소송이나 안전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사전 검열을 하고 제조를 하고 만들고 검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코드는 지금 그 엔진오일 증가 이슈라든지 뭐 다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단체 소송 걸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 안전도나 이런 것들 시빅 어코드 어마무시하게 팔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가 문제되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다카타 그 에어백도 그거 터져갖고 사람 죽어가지고 도요타도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더 잘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안전이나 여러가지 사후적인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현대자동차도 고려를 하겠죠. 혼났으니까, 세타 엔진 때문에 혼났으니까 여러가지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 미국에서 올해 짬밥이 굵은 애들은 뭐가 틀려도 틀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에 그 아우디가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된통 진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아우디가 이제 연료통을 굉장히 뒤쪽에다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그 지금으로 치면 그 트렁크 밑에 스페어 타이어 거기 들어가는 데까지 연료통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차가 세려 박았는데 연료통이 터져버려 가지고 죽었어요. 피해자가 폭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우디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그냥, 물론 뭐 1, 20년 전 얘기가 아니라 한 30년 된 얘기예요. 한참 된 얘기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아우디가 굉장히 고전하고 이미지가 안 좋고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여기서 많이 팔으려면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대충 만들지를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에나도 여기서도 역사가 굵은 차고 짬밥이 있고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부분이 믿음이 간다. 그래서 오늘 뭐 사고가 불행히도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닌가,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어코드도 마찬가지로 이 차도 탑 세이프티 픽 굉장히 안전하다고 지금 다 정평이 나 있죠. 차는 굉장히 가볍고 제가 딱 그냥 느낌 철판은 날랑하고 가벼워서 이게 좀 그렇게 안전한가 싶은데 요소 아마 그렇게 해서 다 안전에 지장이 없게끔 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이 BMW가 팔리는 양하고 어코드가 팔리는 양은 뭐 잽시가 안 될 겁니다,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BMW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많이 팔리질 않았기 때문에 단체 소송이나 이런 거 걸릴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차들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공통적인 하자가 나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더 심혈을 기울인 부분들이 있고 뭐 제 추측일 수 있겠지만, 뇌피셜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들은 살만하다. 그래서 왜 미국은 소송 대국이고 좀만 잘못하면 그냥 회사가 망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안전이나 여러가지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짓을 허투루 하지 않는다. 허투루 할 수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신뢰가 갑니다. 예. 제가 지금 뭐 일본차를 막 칭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절대 친일파나 뭐 매국노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영상을 이제 많이 여러 개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 잔잔한 애국심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잘 되고 현대자동차가 잘 되고 삼성이 잘 되고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하고, 여기서도 예? 갤럭시 S21 플러스 나오자마자 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가 잘 되길 기원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데 앞으로도 일조할 거고 저도 그럴 겁니다. 근데 차는 이제 차를 사는 거는 저도 현대차를 여러 번 샀어요. 제 나이에 비해서 여러 번 샀어요. 새 차를, 중고차도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집에서 뭐 아마 다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현대자동차를 진짜 뭐 많이 산단 말이에요. 열몇 대 산단 말이에요 정말. 애국자죠. 다 거기서 고용 창출이 되고. 근데 지금 어코드를 이제 사시려는 분들은 현대차를 충분히 저같이 타보셨고 이제 좀 현대차 말고 다른 거 없나? 뭐 너무 과하게 뭐 그러고 싶진 않고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가격도 좀 합리적이면서 좀 다른 차, 그러면 어코드죠. 그러면 어코드입니다. 그래서 어코드 사시는 분들이 뭐 친일파도 아니고 다 우리나라 그 나이대를 제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 차를 여러 번 구매하셨을 분들이에요. 그게 맞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제네시스 가기는 뭐 좀 그렇고 뭐 그랜저 타시다가 아니 뭐 소나타 타시다가 굳이 뭐 이거 제네시스 살 바에 뭐 BMW 사야 될 것 같은데 BMW 타기는 좀 조직에서도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제네시스도 좀 그렇고 좀 적절한 거 없을까? 충분히 우리나라 차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이 어코드를 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세요. 사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도 뭐 다 동감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고, 뭐 과거는 과거대로 또 그렇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는데 미래지향적인 관계. 뭐 일본 차 탄다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거는 정말 후진적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건 진짜 한심한 짓이죠. 누가 요즘 뭐 그런 소리 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고, 독점 구조가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제네시스나 뭐 이런 거 살려고 하면은 왜 그 BMW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건 아니죠. 그 차가 BMW보다 좋으면은 뭐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그 G80 3.3 터보도 제가 타보고 왔는데 작년에 형편없어요. 주행 감각이 정말. 가격은 오지게 비싼데.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스포츠성은 전혀 없고 차가 하체는 뭐 약간 스포츠성 대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타보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저는 딱 타보고 나서 2.5 터보 치고는 잘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G80 타보고 2.5 터보 치고는 그냥 괜찮네. 알고 보니까 그게 3.5죠 지금. 3.5 터보였던 거예요 그게. 3.5 터보가 왜 그거밖에 못 나가 차가. 연비는 연비대로 안 좋고 근데 가격은 오지게 비싸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차들을 팔아주니까 독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차 가격이 지금. 그 와중에 BMW는 뭐 전세계에서 제일 싸게 파니까 잘 팔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해외를 많이 다녀봤는데 벤츠, BMW, 포르쉐가 제일 많이 보이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서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전체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좀 과시욕이 좀 확실히 있긴 있다 우리가.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여기보다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GDP가 딱 나와 있는데. 근데 뭐 외국 사람 얘기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서울 와보면 깜짝 놀란다는, 고급차가 너무 많아서.
근데 저도 다녀보면 우리나라 같이 서울 같이 그렇게 벤츠, BMW, 포르쉐 각종 고급 수입차들이 그런 데가 없어요. 예, 일본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뉴욕 뭐 그 미국의 대도시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모스크바도 아니고 이런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구나.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현대자동차도 이제 같이 가격을 뭐 올리고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각성이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혼다 어코드는 뭐 하여간 월드 베스트셀러니까 굉장히 뭐 믿음직스러운 차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 차를 탄다고 해가지고 뭐 손가락질하고 그런 인간들은 없어져야 되고, 합리적인 소비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2기 새로 나왔는데, 그 희한하게 12기 그 똑같은 엔진을 탑재했는데 20마력이 이 차보다 낮더라고요. 낮아요. 이 차가 지금 192마력인데 그 차는 170마력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급 차이를 얘네들도 두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었고, 이 엔진은 뭐 전에 제가 다른 영상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엔진만 계속 우려 먹을 거예요. 예, 이 엔진이 워낙 좋은 엔진이고, 이 엔진으로 얘네들 계속 변종, 그렇게 170마력짜리도 만들고 동남아 향도 만들고, 그만큼 이 엔진이 좋다는 거고, 베이스가 잘 돼 있는 엔진이고, PRV에도 들어가고. 그 2.0 터보가 아주 좋죠. 이 혼다 어코드는 지금 우리나라가 2.0 터보가 이제 안 들어갈 거예요. 2.0 터보가 극강인데 그 차는 이제 미션이 조금 뭐 거칠다는 얘기는 좀 있어요. 근데 2.0 터보와 그 10단 오토 세팅은 전에 이제 3.5 엔진을 대체를 하는 건데, 그거는 아큐라에도 들어가거든요. 어큐라에도 똑같은 그 세팅이 들어가고, 어큐라는 이제 하나 더 높은 게 뭐냐면은 3.5 터보가 얹어져요. 그래서 어큐라도 굉장히 고성능 사양이 이제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그 어큐라의 주력 모델이 그 2.0 혼다 그 어코드 2.0 터보 엔진 그거를 얹고 그 미션도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엔진이 들어와서 얹어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엔진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1.5보다는 그게 한 $5,000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잘 안 팔리고, 1.5 엔진으로 충분히 손색이 없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야 뭐 토크발은 좀 차이가 나지만, 그 2.0 엔진은 진짜 괜찮은 게, 그 BMW 330 새로 나온 거 있죠. 330 X드라이브 조건이었는데 330i 사륜하고 붙었는데, 그 2.0 어코드 2.0 터보가 여유 있게 이깁니다. 가속력이. 전체적인 뭐 주행 질감이나 핸들링 같은 거는 뭐 BMW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못 미치겠지만, 이 330도 2000cc죠. 근데 그 330보다 사륜이었긴 하지만 더 빨라요. 예, 어코드가. 무게도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어코드가 2.0 터보는 진짜 괜찮죠. BMW 330이라고 하면은 옛날로 치면 3000cc 레벨에다가 330 30을 붙이잖아요. 같은 엔진이어도 똑같은 엔진인데 그걸 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320이냐 330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330이면은 예전 3000cc급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터보로 얹게 되면 뭐 340 이렇게 올라가는데, 330 하면은 굉장히 상당한 그래도 레벨에 있는 엔진이고, 또 3 시리즈 차도 가볍고, 그런데도 어코드가 이기잖아요. 예. 물론 뭐 가속력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혼다는 좀
독특한 놈들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는 애들이 아니에요. 내가 뭐 330보다 더 빠르다, 제로백이 얼마다, 그런 거 들어가 보면 안 나와요. 어디 재원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갖다 대보면은 차가 2.0 터보 타시는 분들이 차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대볼까 하니까 330보다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차가. 그런데 뭐 혼다는 뭐 별 자랑도 안 하고. 예. 하여간 이 1.5 엔진 같은 경우는 이 보어 대비 스트로크가 엄청 길어요.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그래서 엔진이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저배기량이지만 토크를 뽑으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엔진에 진동이 오고 엔진 회전이 거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엔진이 너무 가뿐하고, 예. 가볍게 움직이고 소음 진동이 없고. 이게 그 옛날에 아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 그 이니셜 드리프트 뭐지, 그 만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두 문자 D, 예, 이니셜 D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도요타 AE86이란 모델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요즘도 이제 뭐 86이라는 그게 도요타 계승해서 최근에 나왔는데, 그 86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86년이 아니라 1986년도가 아니라 하지로쿠, 걔네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86이 이제 하지로쿠예요. 86이 하지로쿠인데, 그 엔진의 이 피스톤의 직경과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길이가 86cm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을 까보면 그 위에 피스톤이 4개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4기통 엔진이니까. 그러면은 그 피스톤의 직경이 86cm고 그 피스톤이 밑으로, 엔진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열리는 공간, 그게 86cm예요 86cm 곱하기 86cm, 이게 한 실린더의 최적이에요. 86cm가 86mm, 죄송합니다. 86mm. 그래서 그거를 4개를 곱해 놓으면 그 2000cc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보어와 스트로크가 같아서 그게 하치로쿠 86 엔진이라고 불렸고, 그 차가 그래서 AE86이에요, 그 차 이름이. 그러니까 이 보통 엔진들은 보어보다는 원래 스트로크가 길어요. 그렇게 해야지 엔진 출력이 이제 나오는데, 이 차는 이제 그게 스퀘어 엔진인 거예요. 그게 보어와 스트로크가 같아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회전에 유리하고 토크는 좀 떨어지고 좀 고정밀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옛날 시리얼로 치면. 근데 이제 그거를 86mm 곱하기 86mm로 스퀘어 세팅으로 해서 그 엔진의 이 성능을 뽑아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고, 거기서 이제 미루어 비춰보면 어쨌든 간에 스트로크가 짧아야지 엔진이 부드러운 건데, 이 차는 그렇게 스트로크가 길다, 그럼에도 이렇게 부드럽다. 갑자기 이제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세타2 엔진도, 세타 엔진도 86mm 곱하기 86이에요 예. 세타 엔진도 86mm 곱하기 86. 그리고 그 엔진이 그 미쓰비시 그 라네보에도 쓰이는, 거기서도 86 곱하기 86 그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세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제네시스 쿠페를 2대를 가지고 있었고 오래 탔는데, 그 86 곱하기 86이면은 하여간 뭐 회전이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엔진이 막 너무 좀 뭐 거칠다 그럴까? 회전 질감도 별로 안 좋고, 뭐 차는 뭐 제가 불만 없이 감사하게 잘 탔는데 확실히 국산차 엔진의 그 질감은 이 혼다에는 못 따라옵니다. 예, 물론 세타 엔진이 굉장히 옛날 엔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제네시스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2.5T도 다 세타 엔진 다 베이스고, 뭐 제가 2.5T는 아직 못 타봤는데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예, 3.5T도 뭐 그렇게 차가 뭐 부드럽지도 않았고 뭐 대단치 않았습니다. 성능도 그러고. 그리고 이 BMW가 내구성이 좋다는 분이 있었어요.
예, 자기는 뭐 BMW를 여러 대 탔는데 다 괜찮았다. 그분은 정말 뭐 축하드리고요. 예, 뽑기 운이 정말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MW는 그 내구성이 좋으라고 만든 차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차는 뭐 그 구조적으로 내구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차고 자꾸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워낙 뭐 차를 좋아하시고 하는 분이어서 수시로 관리하고 예방정비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BMW의 부품은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고 구조적으로도 뭐 이미 다 누구나 다 알아요. 정평이 나 있어요. 예, 이 차는 계속 정비해주면서 부식류도 수시로 갈아줘야 되고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오일도 점도 안 맞으면 큰일 나고, 사업소에서 안 갈아주면 큰일 나고, 그 레벨링 안 맞추면 큰일 나고, 예? 엔진 오일 갈고 배터리 갈고 코딩 안 해주면 큰일 나고 그렇게 차가 예민하단 말이에요. BMW는 뭐 큰일, 코딩 안 했다가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코딩을 해준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걸로 꼭 안 가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경고를 보내주고 인식을 시켜주고 나중에 고장나도 내 책임 아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그 부품의 최대치를 끌어내기 때문에 그 엄격한 규격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예, 배터리도 볼티지가 좀만 안 맞아도 안 되고, 그 용량이 볼티지가 아니라 용량이,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에는 뭐 14.4V만 나오면 되지 70mm를 끼든지 80mm를 끼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독일 차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게 정품. 그 배터리에도 무슨 전자부속이 달려 있어서 서로 막 통신을 하고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몇 년 지나서 하나둘씩 고장이 나죠. 부품이 워낙 많고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뭐 오래 타셔서 안전하게 잘 타셨다고 하면 다행인데,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부품이 많기 때문에 내구성에 있어서는 뭐 좋을 수가 없다, 그거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쓰셨지만 BMW는 질질 새기 전에 파는 게 국룰이라고 쓰셨던데, 그 말씀에 제가 진짜 100% 동감하고, BMW는 한 3년 4년 뭐 최근에 나온 차는 물론 당연히 아직 3년 4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다 고질병이 있어요. BMW는 차종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BMW 전문 정비점이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이 어떤 연식의 5 시리즈를 잘 아는 특정 업체. 여기는 뭐 260 바디를 잘 본다, 여기는 F 바디를 잘 본다, 여기는 7 시리즈를 잘 본다. 그런 집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수익이 덕분에 수익이 생기는 거고 좋긴 좋은데, 그래서 BMW는 중고차가 감가가 엄청 심하잖아요. 네, BMW는 뭐 다른 차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고차 외제차 사면 1000만원 드릴 각오로 하라는 게 BMW가 그래요. 재수 좋으면 뭐 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BMW 타는 사람들이 차를 왜 팔아요? 왜 팔죠? 멀쩡하게 타다가, 물론 뭐 리스 만기되고 뭐 반납하고 그럴 수 있지만, 차를 뭐 아니면은 새 차 타고 싶어서, 차가 이상하니까 파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고 느낌이 안 좋으니까. 느낌이 안 좋고 이거 좀 있으면 한 미션 갈아야 될 것 같은데, 보증은 끝났고 한 800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경고등은 막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대충 그거를 갖다가 야매 업체에 가가지고, 야매라면 그렇지만 하여간 그 특정 BMW 잘 보는 업체들이 있어요, 서울에도. 그럼 그 경고등만 일단 제거를 하고, 당장은 일단은 뭐 한 몇 달은 이상 없게끔 그렇게 갈무리를 해놓고 차를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네? 물론 저같이 이제 갑자기 외국을 와야 돼가지고 멀쩡한 차 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낌새를 채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큰돈 들어가 생겼다, 대충 해가지고 팔자. 열이면 9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BMW는 사면은 그 차를 그냥 팔 때도, 엔카나 이런 데다 업자한테 팔 때도 굉장히 후려쳐요. 왜냐하면은 어떤 암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업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정도 연식이면은 이 정도 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 각이 데이터가 있어요. 이 차는 지금 당장 고장나지 않아서도 좀 있으면 미션을 갈아야 된다,
엄청난 수리가 지금 다가오는 그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15년식 뭐 F바디 BMW 528은 무조건 이 정도 연식되면은 뭘 고쳐줘야 된다. 엔진에 뭘 고쳐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는 가격에서 500을 까요. 뭐 그 수리비가 대충 500만원 든다 하면은 아무리 지금 차가 멀쩡해도 이 차는 좀 있으면 수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수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차가 괜찮으면은. 근데 이 차는 무조건 이 수리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에서 그래서 뭐 2,500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와갖고 이거 2,000밖에 못 드려요. 지가 산다고 해서 차 내놨는데 사겠다고 연락이 와갖고 만났는데 2,500 준다고 만났는데 엔진룸 쓱 보더니만 그 업자분이 이거 지금 뭐 밑에 새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질질 새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가스켓 나갔고요. 여기 지금 뭐 냉각수도 지금 새고 있고요. 여기 지금 호수도 지금 다 경화됐고요. 이거 견적하면은 3,400 나오는데 이거 제가 그냥 오늘 왔으니까 그냥 200만 깎을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무슨 뭐 어떤 자기네들 좀 싸게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 BMW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가져가서 된통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격에 다 가져갔다가 이 차가 안 팔리는 자기 재고로 있는 동안에 금방 고장 나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BMW는 그래서 중고차 팔 때는 엄청나게 감가가 심하고 그래요. 예. 근데 BMW가 뭐 내구성이 좋다고 하는 분은 저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심지어 현대차나 다른 회사 차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와가지고 뭐가 질질 새가지고 깎아야 되겠다는 건 없어요. 다른 차는. 그다 BMW 얘기예요. 물론 벤츠나 뭐 이런 차들도 당연히 뭐 그렇지만 BMW만큼 심하진 않단 말이에요. 저도 뭐 차 파는데 저도 멀쩡하게 아무 이상 없고 BMW 뭐 거기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는데 실제로 걔네들이 뭐 이거 깎아야 되겠다고 해서 보니까 질질 새는 거예요. 저도 보지도 못했던 데에서. 예. 그걸 왜 새요 그게? 그걸 왜 새게 만들어? 현대자동차도 안 새는데 왜 그런 가스켓 같은 거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질질 새고, 예? 공임도 작업도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공임도 오지게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어코드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 이 어코드는 이미 숙성이 됐잖아요. 저도 물론 당연히 산지 이 차 1년도 안 됐어요. 저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차는 지금 나온지 이 차가 지금 출시한 지는 지금 벌써 4년 가까이 됐어요. 4년 됐고 이 혼다에서 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대응하는, 예? 이 까다로운 미국인들한테 대응하는 이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질질 새고 뭐 문제가 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차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BMW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성비,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차에다가 목숨 걸고 나는 뭐 차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비 들어가고 그 자체가 재미다, 행복하다. 그러면 당연히 BMW 사고 편하게 오래된 BMW라도 관리하면서 탈 수 있죠. 근데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바쁘고 돈 벌어야 되고, 예? 안전하고 이렇게 릴라이어빌리티가 있는 그런 차들을 타고 싶다. 차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서도 이제 국산차는 많이 탔기 때문에 싫다. 그러면은 이게 정답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어떤 뭐 시승기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잡설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와서 지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보이던 것들도 많이 보이고,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최고고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은 정말 자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광활하고 부럽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똑똑하고 정이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 와서 살긴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면 모를까, 여기 와서 살으려면 한국 사람들 있는 데 가서 살면 모를까. 하여간 우리 취향하고 좀 안 맞고,
아까 뭐 제 와이프 말씀도 드렸지만 접촉사고 내고 도망가고 이런 놈들이에요. 말하다가. 근데 그 뭐라고 하냐면 걔가 눈이 풀려 있었대요. 눈이 풀려갖고 대화가 안 된대요. 그 차 박은 X 같은 X랑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화나를 피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앞에 차 쓰는 것도 못 보고 그냥 때려 박았고, 지가 이제 그 박아놓고 말이 화나 피고 있었던 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접한 놈들이 많고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소중하고, 네,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 진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늘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1.5마일 앞에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나들목으로 진입